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캐스케이드 커넥션, 여기서부터는 4.5절이었습니다. 절이 바뀌었는데 내가 표시를 못했었는데요. 4.5절에 simple, 간단한 인터커넥션을 우리가 봤었죠. 커넥션 4.5절을 우리가 얘기한 거고요. schemes, 책에 나오는 4.5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커넥션, 직렬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쭉 봤었고요. 그래서 컨볼루션이 직렬로 연결되면 이런 결합 법칙, 앞에 게 먼저 결합되고 뒤에 거 결합되는 똑같은 거, 그리고 순서가 바뀌는 거, 교환 법칙도 여전히 똑같고요. 그리고 인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어 봤어요. 그래서 인버스 시스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찾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역 시스템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H1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H2라는 역변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보낸 시그널 XN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4.19 예제에서 우리가 어큐뮬레이터가 결국에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HN이 뮤N으로 주어질 겁니다. 뮤N이 뭐였죠? 뮤N이 결국에는 어떤 n 값이 0, 1, 2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이 1로 주어지는 스텝 펑션 시그널이죠. 이런 시그널인데 어큐뮬레이터가 결국엔 이런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런 시그널들이 되겠죠. 임펄스를 보냈을 때 그 시그널들이 계속 0, 1, 2 이렇게 쌓이는 것이 결국에 얘를 우리가 Y축 대칭해서 쭉 시프트 하면서 다 곱하면서 더해주는 것이 어큐뮬레이터가 되는 것이죠. 다 XN이라는 시그널들을 하나씩 다 더해주는 그런 어큐뮬레이터의 시스템 임펄스 리스폰스가 될 겁니다. 그럼 임펄스 리스폰스에 우리가 인버스 시스템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인버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볼루션 해준 결과가 임펄스가 시그널이 나오도록 했고요.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시그널을 우리가 쭉 찾아준 것이죠. 그래서 n값이 0보다 작을 때 h2k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가 우리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0에서부터 n까지의 값이 결과적으로는 임펄스의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뜻이 됐었고요. 얘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n값을 0 넣었을 때 1 나오고 순서대로 이 값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h2n, 우리가 인버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원래 시스템, 오리지널 시스템에다가 컨볼루션 해주면 임펄스가 나온지 확인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해를 찾는 것은 컨볼루션의 역변환,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시그널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그런 값들을 찾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캐스케이드 커넥션에서 그런 것들을 좀 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러면 패러럴 커넥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렬로 연결될 때의 특징들을 좀 볼 텐데요. 병렬로 연결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러럴 커넥션을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H1n 시스템과 우리가 계속해서 H2n 시스템, 두 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는 각각의 시스템에 아웃풋을 우리가 각각 더해줘서 새로운 아웃풋 YN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때 결국에는 우리가 XN의 컨볼루션 H1n 그리고 XN의 컨볼루션 H2n 각각의 패러럴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컨볼루션해서 더해준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과 같은 거예요? 어떤 XN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 관점에서 봤을 때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H2n의 서메이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n 값이 결국엔 xn으로 묶여지면 컨볼루션의 h1n 플러스의 h2n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제 4.20을 한번 볼게요. 예제 4.20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H1n에 대해서 시스템을 거쳐서 나온 값들이 전체 다른 시스템의 결과와 합쳐지고요. H2n으로 여기선 병렬로 H1n과 H2n이 연결되고요. H2n에 나온 아웃풋이 다시 또 H3n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거의 아웃풋이 또 병렬로 H4n과 연결되고 그거의 아웃풋이 각각 이렇게 서메이션에서 들어가지는 그래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 이걸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임펄스 리스폰스로 표현해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표현해주면 H1n이 전체 다른 시그널 아웃풋들과 서메이션으로 들어가죠? 더해져서 들어가죠. 그리고 H2n과 H3n은 어떻게 돼요? 3n, 4n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3n과 4n이 H4n이 병렬로 연결된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 연결되는 그런 상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4.5절에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연결된 시스템들을 임펄스 리스폰스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럼 4.6절에서 우리가 이제 4.6절에서 finite dimension을 가지는 LTI discrete time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이제 인피니트하지 않고요. 유한한 디멘전을 가지는 디멘저널 LTI 시스템 LTI discrete time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공업 수학에서 좀 다루었을 텐데요. 실제로 서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항을 디스크릿 시그널 두 개의 합 그리고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시스템을 전체를 표현해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DK 각각의 인풋 아웃풋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두 개의 시그널의 관계를 이런 서메이션으로 각각의 항에 대해서 개수를 붙여서 PK와 DK를 각각의 Y와 X에 대한 n-k 항의 개수라고 하고요. 그런 시그널들을 시프트한 yn라는 시그널을 시프트 해주고 xn이라는 시그널들을 각각 시프트 해가지고 pk, dk만큼씩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퀘이션이라고 표현해주고요. 여기서 차수라고 하죠.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오더는 이 xn과 yn의 차수 nm 중에서 큰 값을 가지고 우리가 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중에 큰 값으로 우리가 오더를 표현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infinite length impulse response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그 yn 값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yn은 어떻게 표현되죠? k의 0 값을 집어넣은 값이죠. 그럼 d0 yn에 여기 0이니까 yn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k 0일 때를 밖으로 빼주면 yn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수가 여기 d0가 앞에 붙어 있을 거고요. 남는 건 뭐가 남죠? 남는 거는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D0 값이 남을 테니까 넘어가면 이 전체가 이쪽 우변으로 넘어오면yn을 남기고 나머지가 넘어가면 전체가 마이너스 값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k 이퀄 0이 아니라 0일 때가 yn 값이 나왔고요. k 값이 1에서부터 n까지 우리가 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dk를 이제 dn 앞에 우리가 k 값이 0일 때 d0가 붙겠죠. d0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n-k 이렇게 우리가 yn으로 정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k 이퀄 0에서부터 m까지 역시 마찬가지 d0로 나눠줘야겠죠.yn의 앞에 있는 개수가 d0였으니까 그리고 pk 여기 xn-k는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도 우리가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yn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yn이라는 솔루션을 구할 것이냐. xn이 만약에 어떤 시그널로 특정한 형태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yn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이걸 구하는 그걸 우리가 토탈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요. 토탈 솔루션은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솔루션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yn을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데요. yn은 컴플리멘터리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또 따로따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ypn을 먼저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xn이 n값이 0이 아닐 때에 해당되는 솔루션으로 우리가 구해줍니다. 그래서 ycn은 여기서 이 토탈 솔루션 전체 이 yn을 구하는 솔루션의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얘를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얘는 xn의 값이 전체가 항상 0으로 주어질 때 yn의 솔루션을 구하는 걸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교하자면 우리가 공업수학에서 미분방 정식을 배웠었죠. 미분방 정식에서도 비슷한 컨셉으로 우리가 y 미분에다가 ay 형태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의 어떤 bx 이런 미분방 정식이 있었죠. yt에다가 뭐 yt 얘는 xt로 주어지거나 시간이라든지 어떤 변수에 대해서 주어지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시그널이죠. 일종의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얘는 미분이죠. 한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만족하는 해는 결국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x가 0일 때를 구해서 그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x가 0이 아닐 때 그때를 구해가지고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과 구하는 게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하고 컴플레멘터리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xn 값이 0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특히 지수 함수의 형태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수 시그널 람다의 n승의 형태로 놓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니까 x의 n값은 0이라고 우리가 놓고요. 언제 그렇게 하냐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의 형태는 람다의 n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분방 정식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썼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특별한 해가 실제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의 해가 항상 람다 n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놓는 거죠. 이제 이 나중에 람다 값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람다 n의 형태로 놓으면 주어지는 이 방정식이 어떻게 풀려집니까? 어떻게 풀려지냐면 k 이퀄 0에서부터 n까지 dk의 y의 m-k 얘는 결국에는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 람다의 n승, n이 람다의 n승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y n-k를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람다의 n-k로 놓을 수가 있겠죠. k 이퀄 0에서부터 라지 n까지 dk의 람다의 n-k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라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에서 그러면 y-k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거의 해는 결국에 뭐가 됩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k 값이 0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람다의 n승이 되죠. 얘는 d0가 될 거고요. 람다의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람다의 라지 n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d의 라지 n에다가 람다의 스몰 n-라지 n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몰 n에다가 마이너스 라지 n 값을 다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n에 마이너스 n을 다 묶어주면 결과적으로는 k가 0일 때는 여기가 뭐가 되죠? 람다의 라지 n승이 되겠죠. 그거에 0 집어넣은 값 d0 값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k 값이 1일 때는 d1의 람다의 라지 n-1승이 될 거고요. 얘가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d 라지 n일 때는 어떻게 돼요? d 라지 n일 때는 이게 n 스몰 n 마이너스 라지 n이니까 1이죠. 1이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람다의 0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엔 뭐예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결국엔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왜 0이죠? xn 값을 우리가 다 0이라고 놨으니까 좌변은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에서 람다 n으로 놓을 수가 있고 xn은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에서 0으로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좌변이 0이 되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 우리가 람다의 값들을 찾아줘야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걸 주어지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형태의 다항방정식을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찾아주고 이런 방정식을 다항방정식을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찾아주면 그럼 이거의 해를 우리가 각각 람다의 해를 특별하게 람다 1 뭐 이렇게 놓겠습니다. 람다 1에서부터 람다의 라지 n승이니까 총 해가 라지 n개 있겠죠. 물론 이 값이 0이 될 수도 있죠. 람다는 그냥 0이 돼버리죠. 람다가 0이 아닌 값에서 이 값이 0이 되도록 찾으면 결국에는 여기서 주어지는 이거의 해죠. 이 다항방정식의 해. 이 값이 0이 되도록 찾아주면 그러면 그거의 해를 우리가 람다 1, 람다 2, 라지 람다 n까지 존재하겠죠. 얘를 우리가 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알파 1의 람다 1의 n승 플러스 알파 2의 람다 2의 n승 플러스 쭉 해서 알파 라지 n까지 있겠죠. 람다의 n승 알파 람다 라지 n이라는 그 각각의 근의 n승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 전체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해를 구했더니 결국에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근의 라지 n승, 아니 스몰 n승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은 이제 개수값으로 우리가 찾아야겠죠. 초기 값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i들은 얘는 초기 값에서부터 결정이 되겠죠. 초기 값을 놓으면 우리가 이 개수값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니셜 컨디션에서부터 초기 값에서부터 우리가 이 알파 값들을 개수값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 4.2를 볼 것이고요. 예제 4.2를 보시면 우리가 yn 플러스 yn-1이 마이너스 6의 y의 n-2 이렇게 그 값이 xn으로 주어지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어요. 그때 이 값이 언제 정의되냐면 n값이 라지 0보다 스몰 n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가 되고요. 이때 x의 n값은 8 곱하기 μn 스텝 펑션 시그널이죠.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초기값yn의 초기값이 각각 주어집니다. 마이너스 1은 1 그리고 y의 마이너스 2 값이 마이너스 1로 주어지는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저yn이 어떻게 주어지냐? xn이 지금 스텝 펑션 시그널로 주어졌을 때 yn이 어떻게 되느냐?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yn의 시그널을 실제로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시그널로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죠. 네, 그걸 어떻게 찾느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놓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는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는 건 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좀 쉽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일단 우리는 어떻게 놔야 되죠? y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얘를 람다의 n승으로 놓고요. 그리고 xn은 뭐가 되는 거예요? xn은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위해서 0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놓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폴리노미얼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yn 이 람다의 n승으로 놓으면 얘를 람다 n, 람다 n-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라지 n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들을 각각 람다의 n승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의 n-2로 묶어주면 결국엔 얘를 여기다 써주면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람다 n 플러스 람다의 n-1 마이너스 6의 람다의 n-2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를 람다의 n-2승으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전체가 람다의 n-2로 묶여지고요. 그럼 람다의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u 이 값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람다 값이 0일 수도 있지만 람다 값이 0이면 의미가 없어지죠.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람다 값이 0이 아닌 이 값에서 근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 0이 되고요. 이 값을 0으로 놓은 거의 해는 어떻게 주어지죠? 람다 이퀄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3으로 주어지겠죠? 2하고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람다 값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2가 들어가면 2는 4, 2 해서 0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도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해서 0이 되죠. 얘는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국에는 어떤 개수를 알파 1에 대해서 첫 번째 근에 마이너스 3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3부터 씁시다. 우리가 책에 나온 대로 마이너스 3의 n승 플러스 알파 2의 2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yp의 n 실제yn은 이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토탈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값을 베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x의 n의 값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 값이 8μn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8μn이라는 건 뭐죠? n값이 0보다 클 때 주어지는 n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어지는 크거나 같을 때 이 μn 값은 항상 1이고 전체가 8이 되죠. 8로 주어지는 컨스턴트 값이 됩니다. 컨스턴트 값이기 때문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수 값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컨스턴트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베타라고 놨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의 값을 베타라고 놨고요. 그러면 n 값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쉬프트 돼도 여전히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값은 베타 플러스의 베타 마이너스 6 베타 값은 뭐가 돼요? 이 값은 x의 n 값은 항상 이 값이 1이니까 8이 되겠죠. 항상 상수값으로 8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베타의 값을 찾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4 베타고요. 는 8이 되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에서의 값은 마이너스 2로 상수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합이죠. 마이너스 2하고 이 값의 합이 결국에는 전체 솔루션이 될 거고요. 토탈 솔루션yn이라는 거는 y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에다가 플러스 y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준 값, 즉 알파 1의 마이너스 3의 n승 플러스 알파 2라고 놨죠. 개수를 알파 2의 2의 n승 마이너스의 2라는 상수로 우리가yn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알파 1하고 알파 2였고요. 그건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예, 초기 값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기 값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주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가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이 값을 찾아주면 알파의 1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알파의 2의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 한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고요. y의 마이너스의 2 집어넣은 값이 알파 1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알파 2의 2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의 2는 마이너스 1로 주어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놓고 알파 1, 알파 요걸 계산해 주고요. 마이너스 1승으로 마이너스 2승 하면 분수가 나오겠죠. 소수점으로 나온 값을 우리가 알파 1, 알파 2를 연립방정식 두 개 풀어주면 되죠.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풀어주면 알파 1과 알파 2의 해가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8 그리고 알파 2는 4.8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해주면 마이너스 1.8, 4.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굳이 계산기가 없어도 손으로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했고요. 그러면yn은 이제 토탈 솔루션 전체가 다 정의가 되죠. 여기서 이 값을 알파 1 값이 마이너스 1.8 이렇게 주어지는 값으로 마이너스 3의 n승 플러스 4.8 2의 n승 마이너스 2로 n값이 2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되는 그런 우리가 토탈 솔루션을 각각 여기서 주어지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n값에다가 n에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 값들이 당연히 각각 나오게 되고요. 네, 실제로 n값이 0일 때 어떻게 되나요? n값이 0이면 이 값이 1이 되고요. 이 값도 1이 돼서요. 플러스 4.8 마이너스 1.8 하니까 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 하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에서 y 0값은 뭐가 되는 거죠? y 0값은 1이 되고요. y의 n값을 0으로 집으면 y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죠? 1이죠. 그리고 y의 n값에다 0 집어넣으니까 y의 마이너스 2값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6 돼서 총 x의 0값 0일 때는 8이 될 거고요. 총 8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0이 아니라 1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다 해보면요.
이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다는 것을 항상 우변에서 나오는 8이 상수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로 인풋과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좀 쉬고 나서요.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